이번 영상은 나선형 차트의 창시자이자 얼굴 없는 온체인 천재 분석가로 유명한 래셔널 루트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래셔널 루트는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았고 비트코인 시장이 향후 긍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는 비트코인 전망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온체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현재 사이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이번 사이클의 예상 가격은 최소 14만 달러입니다. 먼저 나선형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선형 차트는 단기 보유자의 평균 구매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한 바퀴는 4년의 기간을 나타내며 중심 원에서 제일 바깥 원까지 각 원은 10배씩 증가합니다. 비트코인의 4년 주기는 1년간의 강세장, 이어서 1년간의 약세장, 마지막으로 2년간의 회복 구간, 이렇게 총 3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세장의 만족 단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강세장 전에 진정 단계에 막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진정 단계 바로 직전에 의심 단계와 희망 단계를 겪게 되는데, 사람들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에 비트코인 ETF가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된 것인지 의심했고, ETF 승인 이후 초반에 폭락이 있었을 때는 ETF의 효과가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후에는 ETF의 유입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며 희망을 가지게 됐죠. 실제로 현재 여러 주들의 연금 기금이 포트폴리오의 0.1% 정도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 0.1%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포트폴리오의 1%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더 연구할 것이고 ETF를 통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죠. 따라서 의심과 희망 단계를 지난 우리는 현재 진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최고점을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점은 강세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 우리를 낙관 단계로 도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비트코인의 평균 구매 가격인 실현 가격을 점선으로 나타냈는데요. 변동성을 없앴기 때문에 수직 정렬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낙관적인 기준인 최고점으로 정렬한 것을 먼저 봅시다. 지난 사이클들에서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를 보면 항상 강세장이었는데요. 2021년의 최고점이 아쉬운 최고점이었던 것과 비트코인 ETF가 촉매제 역할을 하며 이번 사이클은 강세장이 오기도 전에 이미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사이클을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점보다 보수적인 기준인 반감기로 정렬한 것을 볼 텐데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ETF가 반감기보다도 더 큰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들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지만 이번 사이클만큼은 ETF 승인을 기준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합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인 4년 주기로 정렬해 보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적합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사이클들보다 더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ETF로 인해 사이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다시 일반적인 4년 주기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ETF로 발생한 가격의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사이클 진행에는 오히려 건강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현재의 시장 상태를 보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온체인 가치 지도에서는 비트코인과 거래 가능 공급의 자본 흐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나친 과열 상태를 나타내는 빨간 밴드는 약 14만 달러인데요. 우리는 아직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달성한 최고점은 약간의 과평가 수준이며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은 모두 과평가 지점에 도달한 후 적정 가치로 되돌아간 지점입니다. 두 번째 반감기의 경우 과평가선에 도달한 다음 적정 가치로 되돌아왔고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19년에는 14,000달러에 도달한 후 다시 과평가 지점에 도달했다가 저평가 지점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한 세 번째 반감기 직전에 지나친 저평가 지점까지 바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을 겪은 이유는 코로나는 물론 중국의 폰지 사기인 플러스 토큰 사건도 겹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2019년과 다르게 80%의 소매 투자자와 20%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더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 투자자들이 자신의 보유량을 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이클은 두 번째 반감기와 더 유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즉 현재 과평가 지점에 도달한 후 적정 가치로 되돌아가고 있으므로 충분히 과열이 식고 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차트인 비트코인 승수 차트입니다. 승수 차트는 유입과 유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유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또 다른 시점에서의 유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순환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녹색 선은 유입 승수입니다. 유입 승수는 자본 유입량 대비 가격 변동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약세장의 바닥에서는 유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입 승수가 매우 높습니다. 유입 승수가 높다는 말은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의 양이 적어도 큰 가격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투자자와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격이 상승할수록 상승 상태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죠. 강세장에서는 자본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입 승수가 하락합니다. 즉 시장은 자본에 덜 민감해지고 가격을 크게 변화시키려면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어야 하죠. 강세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의 유입 승수는 약 10으로 매우 낮으며 이는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새로운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본이 그렇게 계속 들어올 수는 없겠죠. 결국 시장이 다시 약세장으로 돌아서고 유입 승수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 사이클에서는 ETF 승인으로 인해 유입 승수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고 이후 재차 하락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유입 승수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강세장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